자, 이어서 이야기 좀 하다가 나중에 한 30분 정도 시간을 준비해가지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뭐 꼭 박정희 대통령에 국한되는 거 아니라도 뭐든지 좋습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은 잘한 것만 있느냐? 사람이 그럴 수가 없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잘한 거 80, 잘못한 거 20만 돼도 60% 남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은 잘한 게 뭐 있습니까? 문재인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인생 아닙니까? 역사에서 마이너스라는 것은 그 정권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죠. 문재인이가 김정은과 짜고 대한민국을 지우려 하고, 문재인이가 고백했듯이 자기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 남쪽 대통령이고 김정은은 국방위원장이고 민족의 지도자다, 이런 연설을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했습니다. 그때 왜 우리 국민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느냐?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한국 사람들이 이 들고 일어나는 부분에서 제대로 들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지난 3월 9일에 위대한 선택을 한 겁니다. 좌파로부터 투표를 통해서 정권을 보수가 다시 가져오는 것은 세계적으로 참 힘듭니다. 팬데믹으로 해가지고 국가의 재정 지출이 많아지고 국가의 개입이 강해지는 이런 분위기에서 선거를 통해서 보수가 이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유일할 겁니다. 난 그걸 보면서 문재인이,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지우려고 했지만 결국 죽은 이승만과 박정희가 이겼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물론 지금 집권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도 잘하고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자주국방력 건설, 중화공업 건설에 성공했는데 정치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정치에 실패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잘 극복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이 가장 높았습니다. 삶의 질 랭킹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12번째로 잘 사는 나라로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에서 실패하면은 다 지는 게 됩니다. 아무리 안보 잘하고 교육 잘하고 경제 잘해도 정치에서 실패하면은, 즉 권력을 적대 세력에 넘겨주면은 이렇게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정치 학습을 좀 해야 됩니다. 이젠 정치에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모택동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고 했습니다. 결국 정치와 전쟁이 같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가장 잘못한 것, 지금도 그 영향이 계속되는 것은 한글 전용 정책입니다. 한국어는 한글로만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자를 반드시 같이 써야 합니다. 70%의 단어는 한자로 표기해야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이걸 한글로 표기를 하니까 한국어가 암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읽을 수는 있지만 의미가 안 통합니다. 학술 논문을 읽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언어 생활을 한 30년 동안 해오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분별력이 약해졌어요. 분별력은 뭐냐?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 진위 분별력이 약해졌습니다. 허무맹랑한 음모론이 판을 칩니다.
피와 구분 능력이 망가져버려요. 누가 적인지 누가 동지인지를 구분 못해요. 따라서 선과 악 분별력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 계속되다가는 아무리 경제성장 잘 먹고 잘 살아도 정신적으로 망가진다. 언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경제 안보 정책보다 제일 중요한 게 국어 정책인데 한글 전용으로 가져감으로써 한국어가 반신불수가 되고 그 한국어를 쓰는 한국 사람들의 정신 상태도 분별력이 망가져 버렸다. 그 현상이 정치판에서 언론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교양 없는 막말이 판치는 이런 나라가 된 그 단초를 제공한 게 박정희 대통령의 한글 전용 정책. 참 큰 실수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나중에 이 실수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상용 한자 교육을 다시 하려고 했는데 이미 물꼬를 터버리니까 지금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하면은 괄호하고 윤석열이라고 한자 이름을 적어줘야 되는데 한자 이름을 안 적어요. 시진핑하고는 괄호하고 석건평이라고 이름 적어요. 이런 표기법이 어디 있는지. 그 다음 명문고등학교를 없애버렸습니다. 원래 인재는 명문고등학교에서 배출되는 법이죠. 감수성이 강한 고등학교 시절에 호연지기를 기르고 애국심도 길러야 되는데 명문고등학교를 없애고 평준화를 했습니다. 이것도 국가 엘리트를 양성하는데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위대한 사상, 자주국방의 철학, 민족사의 정통성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이어갈 정당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니까 공화당과 유정회가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생 능력이 없는 정당. 자생 능력이 없는 정당. 그런데 좌익은 김일성의 도움도 있고 해가지고 결국은 정치에 성공했습니다. 정치가 권력 투쟁이거든요. 정치의 목적은 권력을 잡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실패했는데 정치에 성공하니까 지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냈습니다. 드골 대통령은 죽고 나서도 드골의 정치 노선을 이어갈 정당을 확실하게 만들었으므로 지금까지도 프랑스의 정치를 드골의 후예들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그 따님이 감옥에 가는 게 바로 정치 실패입니다. 정치 실패의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잘못한 것의 한 20% 내지 30%가 된다. 그럼 잘한 게 더 많다. 이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모든 역사는 영욕의 역사입니다. 영광만의 역사가 없고 오욕의 역사만이 없는 거죠. 영욕을 같이 품고 있는 게 역사고 인물이고 또 그런 인물을 탐구를 하면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본받지 말고 잘된 것만 받아서 더 발전시키는 게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논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